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저녁 9시를 넘었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9월 5일 북한 노동당 정권이 구구절이라고 부르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리잔수 한자로는 율전서네요. 상무위원장이 오는 8일 대표단을 이끌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진핑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는 지난 3월, 5월, 6월 세 차례나 시진핑을 방문하고 교시를 받고 돌아와서 트럼프를 만나고 해서 열심히 시진핑 심부름꾼 역할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답례로 시진핑이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간다면 구구절에 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서로가 생색을 낼 수 있었는데 왜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보낸 트위터가 먹히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비핵화 회담이 지금 잘 되어 가지 않는다라고 최초로 고백을 하고, 그 이유는 북한 뒤에 시진핑이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니까 시진핑이가 과거처럼 대북 제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다는 거죠. 강경하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무역 관계 이게 해결되어야 비핵화 협상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경고죠. 무슨 경고냐, 계속 북한을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면은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무역 제재, 그게 한 걸음 더 발전하면 금융 제재로 가는데, 를 강화하겠다, 알아서 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간다 안 간다, 시진핑이가 간다 안 간다 하는 결정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비로소 이제 안 간다 하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또 중요한 다국 간 정상회담이 중국 주최로 열리게 돼 있으니까 시진핑이가 9월 9일 간다는 게 좀 빠듯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니까 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되니까 하여튼 트럼프의 시진핑에 대한 공개적 압박이 좀 먹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훨씬 더 좁혀졌습니다. 즉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 협조적으로 하면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이 종전쇼에, 종전 사기극이죠, 말하자면 종전 사기극에 트럼프를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시진핑이가 트럼프의 압박을 느끼면서 한 발 빼면은 종전선언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이 어려워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한국인에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일 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팀이 또 간다는데, 이젠 이 특사팀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만나지 해서 만났는데 6월 12일 만나보니까
전혀 그런 뜻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합의는 북한 비핵화 합의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 합의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겠죠. 또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겠죠. 근사하게. 그래,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용이 한번 떨어진 사람은 이 다음부터는 우리 국민에게 우선 신뢰를 주지 않고 워싱턴에서는 코웃음 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정은님도 입장이 좁혀졌습니다. 왜냐? 시진핑이가 트럼프 눈치 보기 시작하면은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화끈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시진핑이는 한만 국경지대, 만주와 북한의 접경지대에서 소규모 물건을 오고 가면서 물물 교환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를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대로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주려면 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은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돼요. 핵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중국도 북한에 본격적인 투자는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 중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겁니다. 특히 치명적인 금융 제재,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 제재까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에서는 무역 적자를 보는 쪽이 제일 카드가 많은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해가지고 연간 5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게 미국입니다. 대미 수출이 안 되면 손해보는 것은 중국이죠. 이래서 중국의 경제도 미국이 경제가 잘 되는 것과 반대로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의 이 반발 중에서 하나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속았다는 것이 트럼프의 이제는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공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파네타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은 모든 게 쇼였다. 악수하고 좋은 말 하고 끝났다. 실패한 회담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게 전문가들 여론이죠. 이제 미국 여론도 이제 앞으로 종전선언하기 위해서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가 만나서 쇼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역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고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면은 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쇼도 조치도 할 수가 없겠죠. 핵시설을 신고한다? 그것과 종전선언 맞바꾸자. 이것도 좀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는데 다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강화하려고 할 때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가 확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가다가 언젠가는 내년 초쯤 되면은 미국이 단념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비핵화는 어렵겠구나.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어렵겠구나. 다시 제재로 돌아가고 군사적 압박 카드를 꺼내고 중국을 계속 더 압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냉전구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냉전구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핵 문제도 그 상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본심은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멤버들의 과거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은 극히 반미적입니다. 친중, 친북, 반미인데 그 생각대로 하다가는 중국,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여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한국이 더 밀착되게 되면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북한 정권의 부하처럼 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미국 정부로부터는 적대시당하는 사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 국제적 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지려면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중국과 둘이서 독자 노선을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북한과 한국이 손을 잡고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 그것은 반미입니다. 반미 공조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뭐 하자는 이걸 가지고 남북한이 똘똘 뭉쳐서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해가지고 심연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 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계급 투쟁론 또는 민족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 그걸 결합시킨 계급적 인종주의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북한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념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현실은 엄정합니다. 냉정합니다. 미중구도입니다. 미중구도에서 한국은 자유편에 서야 합니다. 미국이 대표하는 가치인 자유편에 서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대표하는 가치가 뭡니까? 우리 가치로 한번 봅시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에요. 중국, 북한과 친하게 되려고 할 때, 친하게 되어서 뭐가 덕이 되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중국, 북한과 친하게 되면은, 미국과 멀어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집니까? 아니면은, 더 부자유해집니까? 이게 핵심이죠. 더 부자유해지는 거죠. 중국, 북한, 러시아, 민주주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자유를 짓밟고 있는 지구상의 3대 세력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 자유편에 설 것이냐, 폭압편에 설 것이냐의 선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바로 미국 편, 자유편, 유엔편, 해양문화권 편에 시장경제편에 서가지고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간 이 잘못된 이념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중국이 이길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모르죠. 200년, 300년 뒤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년 안에
국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력 중에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도덕적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죠. 두 번째는 군사력. 세 번째가 경제력인데 현재로는 세 부분에 다 중국이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다만 경제 규모에서는 미국을 뭐 능가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과 도덕적 지도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자유국가가 아니면은 세계를 지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